그날 JSA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선을 넘나들었던 북한군이 오청성 그에 관련된 CCTV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이 공개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됐던 JSA 귀순병사 영상이 드디어 오늘 오전에 공개가 됐는데요. 이 추격조의 필사적인 사격을 뚫고 기적적으로 귀순하는 북한군 병사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말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영상으로 보실 텐데 저희 오른쪽에 일단 준비한 게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제가 오늘은 영상을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제 오른쪽에 특별히 모니터를 설치했습니다. 이 오청성 북한 귀순병사가 남쪽으로 오는 과정을 크게 오늘 유엔사는 4가지로 분류했어요. 1, 2, 3, 4. 먼저 군용 지프가 돌진하는 장면부터 먼저 시간대 순서대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 장면입니다. 지금 시간 2017년 11월 13일 오후 3시 11분. 자, 먼저 북한군에 소속되어 있었던 김정하 대표님. 네. 저 차, 군용 지프차가 오는데 저 차가 간부 차다라고 확언을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저 차는 분명히 간부 차량이고요. 북한에서는 거위급 장성들 외 대대장급 차량도 저처럼 고급 차량은 아닙니다. 저 차량은 대체로 사단장부터의 계급이 지금 탈 수 있는 차량이거든요. 예. 그리고 북한에서는 보급 차량을 저런 차량을 절대로 안 씁니다. 저런 차량은 일반 보급 차량으로 쓸 수도 없고 일반 군인들이나 아니면 일반 직책에 있는 이런 장교들도 탈 수 없는 그런 차량이거든요. 예. 대대장급의 차량은 저거보다 조금 질이 낮은 그런 지프차고요. 사단장급부터는 저 정도의 고급 차량입니다. 근데 중앙당이나 이런 군단급에서 쓰는 지프 차량은 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돼 있는데 그 차량 종을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차량 외형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간부용 지프차라는 거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김 교수님 정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도로가 생각보다 잘 닦여 있다라는 인상도 봤는데 저 길로 쭉 가면 북한 시내랑 연결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 개성공단이 있기 전에는 저 길이 개성으로 가는 주도로입니다. 즉 우리 일본 국도인데 왜 정주영 회장이 소떼 천발이 밀고 올라갈 때도 지금 북한군이 기순한 이쪽 말고 오른쪽 예. 그쪽으로 해서 저 길로 갔고 아마 저 김대중 대통령이나 그 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으로 방북할 때도 저 길로 갔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데 저 하얀 건물 지나가지고 보면은 뭐 이렇게 차단봉 같은 거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 다리가 이제 제가 볼 때 북한군으로서는 최후 저지선 같은 돌아오지 않는 다리인데. 저게 돌아오지 않는 다리라고. 72시간 돌아오지 않는 다리거든요. 예, 저거를 이제 치고 막 가니까 판문각에서 비상이 걸린 것 같아요. 우리 그냥 주차할 때 같은 이제 저지선 같은 걸 그냥 뚫고 지나간 거네요. 그렇죠. 저거를 정상적으로 통보된 차량 같으면 열어주는 절차를 밟고 진입했어야 되는데 예. 아마 저기 같으면 특별한 일이 아니었으면은 판문국 대표 아니면은 저게 통과되지 않는 그런 다리 같거든요. 예. 근데 그걸 돌진하면서 하니까 그리고 저기 안에서 또 속도 같은 것도 규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상한 징후를 보인 거죠. 빠른 속도로 돌진하면서 보고되지 않은 차량이 그리고 그것도 또 차단봉을 그냥 그대로 무너뜨리고 돌파하면서 그러니까 비상에 걸리는 거죠. 정리를 좀 해보면 저 개성에서 판문점까지 연결되는 잘 닦여 있는 일본 도로를 네. 저 군용 지프차가 저렇게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건데 이현정이 네. 저 정도 봐선 이 오청성 이 병사가 이쪽 지를 상당히 잘 알고 있다. 체계적으로 좀 준비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저기 이제 그 건물이 있는 게 저게 바로 민경초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군이 JSA에 투입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기서 이제 인원 점검을 하고 저기를 통과해서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를 이제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 사실 이제 이 군용 차량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제 제가 볼 때 운전병 같은 출신 같은데 그걸 통해서 전속력으로 이제 건너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 이쪽 지리에 상당히 밝은 병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기 이제 민경초소를 바로 이제 그냥 부딪히면서 저기 보면 북한군 병사가 한 명이 보입니다. 저 화면 자세히 보시면 아마 저기서 이제 긴급하게 초소 쪽으로 연결을 하는데 이 72시간 다리 같은 경우는 옛날에 76년도에 도끼 만행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돌아오지
안강을 다리를 이제 미군 측이 폐쇄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군이 긴급하게 72시간 안에 저 다리를 완공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이름을 72시간 다리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이제 북한군들이 저기를 통해서 이제 그 투입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다리를 지나서 오는데 이제 한 2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 다리를 건너서 실제 판문점까지 오는데 아마 저기 초소에서 이제 바로 판문점에 연락을 했다 하면 거기서 아마 이제 군인들이 무장을 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저 움직이는 영상에서 저 오른쪽 걸 보시면 판문점 인근에 더 다다랐을 때 저희가 화면을 정지시켰습니다. 이 시각이 3시 13분, 이 차는 이쪽에 있습니다. 예, 김 교수님, 이제 이때부터 긴박한 순간이 시작이 된 건데, 차가 이렇게 우회전을 해서 돌잖아요. 달려와서 우회전을 하면서 돌면서 배수로에 걸려서 이 오청성 병사가 그때부터 탈출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량째 아마 같이 넘어올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걸렸지만 다시 한번 좀 계속 시동을 걸어서 그 배수로를 빠져나가려고 그리고 몇 차례 시도를 했는데 안 되는데 저 나무에 가린 부분이 아마 지금 설명하시는 그 부분일 텐데. 그렇죠. 예. 순간적으로 저게 낙엽이 많이 우거지고 잘 안 보이니까 시간은 없고 추격전은 쫓아오고 그러니까 바로 뛰어내려서 이쪽으로 우리 군사분원 쪽을 뛰어넘은 걸로 그렇게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좀 저희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1번, 여기 계신 전문가 세 분과 같이 봤습니다. 북한 군용 지프가 돌진하는 장면을 자세히 봤는데요. 이제부터 더 중요한 북한군이 얼마나 다급하게 비상 상황을 준비하는지 화면으로 같이 만나보시죠. 저렇게 보시면 판문각에 있었던 군인들이 본인 무장한 상태로 AK 소총을 휴대한 상태로 저렇게 저 오른쪽 그러니까 그 나무에 가려서 안 보였던 영상 쪽으로 뛰어가거든요. 김기호 교수님. 예. 저 판문각에 있었던 병사들이 대략적으로 저 상황을 언제 인지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아까 그 민경초소 지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아마 비상을 걸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72시간 다리 그 차단봉을 그대로 무너뜨리고 돌진할 때. 예. 그러니까 지금 저게 잘못된 게 원래 저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나라도 5분 대기조라는 게 있거든요. 예. 영어로 얘기하면 저기서는 QRF라 그러는데 Quick Readiness Forces라고 예. 즉각 반응군이라는데 5분 대기조가 출동을 해서 저런 걸 지어야 되는데 판문각 앞에 서 있는 위병, 초병이 그대로 뛰어내려오는 걸 봐서는 갑자기 상황을 인지한 것 같아요. 걔들도 놀란 거예요. 그리고 예. 이쪽 초소에 있는 초병이 또 지원을 나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저들도 정신을 바로 저 속력을 잡으려고 전속력으로 저들도 뛰고 있는 거죠. 그 방향으로. 예, 김 대표님 그런데 말씀처럼 갑작스럽게 나왔다기에는 방탄복에 뭐 헬멧까지 쓰고 말씀하신 이제 AK 소총까지 소지를 하고 달려 나온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 원래도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있나 아니면 이미 다 전파가 된 상황인가 이런 게 궁금한데요. 저 상황을 다시 그 군인들이 뛰어나오는 장면을 다시 보게 되면요. 예. 복장이 다 같이 똑같지 않습니다. 판문각에서 뛰어내려온 군인들은 권총만 휴대하고 규정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 옆에 초소에서 뛰어내려온 군인들만 방탄복을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얼마 전에 우리가 판문점을 갔을 때에도 판문각 앞에 북한 판문각하고 우리의 자유의 집하고 마주 서 있는 보이는 군인들하고 보이지 않게 초소에 숨어서 근무 서는 군인들하고의 복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나와 있는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여지는 자세이기 때문에 권총 하나만 휴대했고 예. 초소 안에 숨겨져서 집집마다 그 초소 안에 커튼 다 치고 걔네 그 안에서 다 감시한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예. 안내원분들도. 그 안에 근무 서는 군인들은 규정 외에 소총을 휴대한 거죠. 그리고 그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사시를 대비해서 항상 방탄복이나 근무 복장이 지금 다른 형태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저걸 쟤네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걸 예상했으면 차가 저기까지 들어오게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차가 와서 판문각 그 공동경비 구역에 들어와서 차가 들이박으면서 아 이게 뭐가 잘못됐다 이러고 저짝 초소에서 야 이제 그 차량이 갑자기 그냥 돌진해 지나갔다 이렇게 연락을 했으면 그다음에 이 원래 나오지 말아야 될 인원들 원래는 노출이 되면 안 되는 알겠습니다. 잠복 인원들이 지금 뛰쳐나왔기 예. 때문에 소총이 지금 나왔던 겁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상황까지 딱 요 영상까지만 복기를 해본다면 만약에 저 차량이 이 인근까지 못 왔을 경우 그리고 저 판문각에서 뛰어나오는 북한군 병사가 좀 더 빨리 뛰어나왔다면 저 오청성 병사는 아예 이쪽
넘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죠. 한 1분만 사실 늦었어도 오청성 병사는 아마 저게 총격에서 북한 그 내에서 아마 사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화면 보셨지만 민경초소에서 실제로 이쪽 오는 데는 거의 한 2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신호를 받고 바로 출동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 저기서 조금만 늦어도 바로 그 나중에 보면 실제로 그 오청성 병사와 북한군 추격조 거리 자체가 몇 미터 되지 않아요. 바로 거기서 이제 저기 지금 AK 소총을 소지한 군인들이 나와서 바로 사격을 하고 또 예. 권총 사격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본인도 느꼈을 겁니다. 이게 그동안 근무를 서면서 여기서 전속력으로 예를 들어 본인 계산에는 처음에는 전속력으로 해서 그냥 바로 차로 그냥 넘어오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바로 도랑에 이제 차가 걸리면서 거기서 뛰어오면 사실은 좀 계획에 차질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왔다고 봐야죠. 근데 만약에 이제 원래 계획대로 그냥 바로 넘어왔으면은 상당히 아주 다치지도 않고 넘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오른쪽에 준비한 거 다시 보시겠습니다. 11월 13일 오후 3시 13분 이제부터 점점 급박해지기 시작합니다. 북한 추격조의 총격전이 순서대로 시작되는 건데요. 여러분 이 공간입니다. 영상으로 같이 만나보시죠. 예. 저기 보면 군용지프차가 저렇게 배수로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죠. 저렇게 오청성 병사가 저렇게 뛰어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기호 교수님, 저 예. 북한 군인이 이렇게 바닥에 엎드려서 총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예. 일각에서는 저 병사가 넘어진 거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니까 조준 사격을 위해서는 저렇게 엎드렸어야지 더 정확하다, 뭐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아까 김 대표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 3명의 추격조는 비밀리에 늘 잠복해서 근무 쓰는 증원요원 같아요. 예. 만일의 사태에도 늘 방탄복도 있고 그리고 휴대할 수 없는 AK 소총, 자동 소총도 휴대하고 근데 뛰어가면서 쏘면은 거의 부정확해서 잘 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엎드려서 쏴서 쏘는 게 가장 정확하게 쏠 수 있는데 거의 저격병이라는 임무를 받은 병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진 무이탁에서 우리 훈련하는데 뒤에서 앞으로 막 뛰다가 엎드려 쏘는 훈련도 저희를 하거든요. 예. 똑같이 북한군도 그런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뛰니까 막 많이 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발을 쏘더라도 엎드려 쏴서 조준 사격했을 때 정확한 부위를 맞출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때는 엎드려 쏠 때는 이미 이 병사는 오청성 귀순병은 중앙 분계선을 넘었을 것 같아요. 예. 되게 그때는 아마 제가 볼 때 어깨나 목 중에 한 2발 정도 맞고 한 60m 정도, 남쪽이 50m니까 그 정도는 뛰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지금 그 오청성 병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뛴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때 이제 총격을 가하고 총탄에 맞고 부상을 당하는 정도가 계속 심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보고 추론으로 가능한 게 그리고 한 발이 다리에 맞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쓰러졌는데 저 아까 엎드려 쏘는 병사가 정확히 쏴가지고 골반으로부터 복부에 박힌 거. 예. 그것 때문에 의식을 못 차려서 마지막에 육중 교수가 한 발 제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육중 교수니까 살렸지만 저 엎드려 쏴를 못 쏴게끔 저희가 경고 사격이나 위협 사격을 했으면은 더 안전했지 않았냐 그런 아쉬움이 남는 김 대목이죠. 대표님 보면 저기 왼쪽 오른쪽은 이제 권총을 들고 지금 화면에 나오겠지만 서서 쌀을 하고 있고 저 병사가 넘어진 듯하게 이제 배를 방바닥 땅에 대고 엎드려 쌀을 하는데 저 장면, 저 북한군의 저 총격이 아마 이 오청성 병사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워서 젖은 사격은 서서 사격하고 분명히 다르고요. 사격자가 4명 내지 5명 이렇게 저가 됐을 때 거기서 한 명은 무조건 저격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엎드려 사격 같은 지금 저 자세 저기 위치가 지금 북한 측 구역이에요. 그렇죠. 차량이 지금 북한 측이고 엎드려 젖은 사격 분명히 북한 측에서 했습니다. 우리 구역으로 뛰쳐 잠깐 넘어왔다 들어간 그 군인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추격을 따라오다가 자기가 잘못 넘어온 거 알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왔거든요. 우리 영토에 넘어와서 사격을 한 건 아닙니다. 북한 측 거기에서 젖은 사격, 누워서 젖은 사격하고 권총 사격 네. 그 외에 인여들이 뒤에서 사격을 한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사격에 했던 그 지점이 북한 측이냐 우리 측이냐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거는 이제 좀 뒤에 다시 짚어보도록 걸 거고요. 예. 예, 이현정 의원님 사실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오청성 병사가 이 차량에서 달려 나오는 모습을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제 처음 보시는 걸 거예요. 아, 이분이 오청성 병사구나 아셨을 텐데 보면 정말 총도 없고요. 헬멧도 안 썼더라고요. 비무장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지금 뭐 일단 완전 비무장 상태에서 일단
차량으로 아마 이제 월남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차를 몰고 온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본인이 뭐 운전병 출신이라면 이제 그 어떤 이 속도를 뭐 굉장히 세게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돌파하면 바로 넘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서 넘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또 저 상황에서 총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대형 사격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금방 또 이렇게 총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예. 실제로 가지고 있었어도 사실은 이제 대응을 못했을 겁니다. 아마 저 상황에서는 정말 저렇게 빠른 속도로 왔기 때문에 살았지 조금이라도 넘어졌다든지 조금 늦었다라면 그거는 뭐 아마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계선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전속력으로 이제 군용 지프차가 판문점 인근으로 왔고 그리고 잠깐 보시면 아까 전속력으로 뛰는 장면도 아까 있었잖아요. 그 오청성 병사. 그게 불과 3시 11분에서 3시 15분, 4분 사이에 이뤄졌던 일인데 김정환 대표님. 네. 지금 운전병의 복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운전병 복장은 정말 특수한 조건, 어떠한 전투 시기가 아니면 운전병은 항상 그냥 편안한 군복 그렇죠. 복장입니다. 그리고, 일반 군복을 네, 입죠. 철갑모나 이런 걸 원래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기순병사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내려서 뛰는 그 순간에 이미 차량이 멈춰섰을 때 그때 바로 내려서 차량을 움직이지 말고 바로 내려서 뛰었더라면 이짝에 북한군 군인들이 접근하기 전에 아마 우리 측으로 빨리 더 넘어왔을 확률이 높은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지 장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오늘 공개된 유엔사가 공개한 이 북한군 기순병사 CCTV 영상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기우 교수님. 예. 지금 북한군 병사가 오청성 병사를 총격을 가한 다음에 군사 분계선을 넘은 줄도 모르고 총격을 가고 왔다가 돌아서는 장면이 딱 포착된 거 아닙니까? 이게 정전 협정 위반 아니겠어요? 많이 위반이죠. 정확히 금은 안 거져 있지만 저희가 거의 가운데 건물이 한 7채 있거든요. 예. 저 왼쪽에 있는 건 중립국 감시위원회 건물인데 그 건물의 중앙 지점을 군사 분계선으로 정하거든요. 예. 막 저도 모르게 왔다가 뒤에서 불렀거나 호들갑 소리가 다시 돌아가는 모습인데 아마 돌아갔을 때의 모습은 아까 조준 사격을 해서 완전히 쓰러진 거를 확인이 됐으니까 뒤에서 빨리 오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저것도 위반이고 사실은 일부 총탄이 우리 지역에 떨어졌으면은 사실은 그것도 위반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엔사 정전시 교전 규칙만 따지고 있는데 인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넘어오는 이런 적대 국가끼리 있을 때 국제관습법도 지켜오는 게 3개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동시성, 비례성, 등가성의 원칙인데 예. 적이 쏘는 동시에 우리도 동시에 쏜다. 두 번째, 적이 10발 쏘면 우리도 10발 쏜다. 비례해서. 세 번째, 적이 기관총으로 쏘면 우리도 기관총으로 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 인원의 위해를 안 가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너무 대응을 좀 못했다는 거는 좀 아쉬운 점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말씀처럼 온 국민이 영상을 통해서 북한 군인이 군사분계선 넘는 이 모습을 다 똑똑하게 지켜봤는데 일단 우리 군의 초기 대응은 잘했다. 뭐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뭐 유엔사 측에서는 이제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을 잘했다, 확전을 방지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좀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영상을 보셨지만 북한군의 차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영상이 우리가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봤다라면 일단은 처음에부터 그 이상 증세를 파악을 했어야 됐죠. 저게 갑자기 저렇게 그렇죠. 빨리 오는 게 좀 왜냐하면 저게 아닐까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 군 유엔사 측에서 보면 항상 북한군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상적 즉 평상시와 다른 어떤 움직임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저 차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이상 증세를 때 감지했다라면 일단 비상을 걸었어야 됐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뭔가 대응에 준비를 했더라면 과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병사를 쭉 지켜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 그 지역에 가서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준비. 예를 들어서 북한군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누워서 엎드려서 하자세 조준 사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를 들어 뭐 공포탄이라든지 그걸 쏴서라도 뭔가 대응을 못하도록 했더라면 저 병사는 충분히 좀 그래도 총탄을 안 맞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보면 저렇게 해서 한참 쓰러지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군이 가서 구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로 보면 만약 저 영상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시간으로 감시를 했다고 한다면 뭔가 이상 증세를 감지하고 저쪽에 병력을 파견한다든지 이런 식의 조치를 했더라면 좀 더 나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맞대응 전에 그 이전에 경계 태세가 좀 더 소홀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자 이제부터 보실 장면은 아마 가슴을 쓸어낼 수 있는 일촉즉발의 순간이 바로 이 지점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은 오청성 병사 이 보고를 받은 이 판문각 북한 측이 난리가 났잖아요. 저
김정하 대표님. 저희 보니까 북한군 병사 한 10여 명 정도가 김일성 표석 옆에 모이면서 뭐 2명도 추가로 뛰어오고 있고요. 지금 저 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급박하다. 북한군이 얼마나 지금 그 지시를 내렸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들도 당황했기 때문에 폭풍이라는 구령으로 해서 저들이 긴박하게 모였을 거고요. 폭풍이요? 네. 저럴 때는 일명 저들 말로는 번개, 우레 아니면 폭풍이라는 저들만의 구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구호에 따라서 어떠한 상황이라는 걸 그들이 판단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부 규정에서 급박하게 모였지만 장소가 JSA 공동경비구역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쉽게 사격을 못하고 모여서 웅성웅성 하기만 하고 일단은 저기에 모인 인원은 10대 명은 한 개 분대가량의 인원입니다. 한 개 분대가 10명에서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JS 같은 경우에 경비구역이기 때문에 중대장계 외 장교들까지 포함하면 한 10대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한 인원들이 저기에서 갑자기 모였다는 것은 자기네도 금방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대처 못해서 갈팡질팡한 부분이고 예. 그리고 이자 대응 사격에 대한 문제 잠깐만 더 말씀드린다면 사격을 분명하게 차량이 멈춰서 북한 측에서 사격을 했습니다. 우리 측에 넘어와서 사격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군은 지켜봤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3가지 문제를 볼 수 있다면 첫 번째 사격 문제를 그렇게 봤고 그래서 대응 사격 아닌 거 그리고 유엔과 JS의 교도선 수칙에 의하면 우리 측의 피해와 침해가 있을 경우에 즉각 우리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우리 군이 직접 사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의 피해가 아니라 북한군 병사가 지금 넘어오는 상황에 맞사격을 안 했다. 이거는 거기에서 맞사격을 잘못하게 이 북한군 병사 거기에서 즉사해요. 맞총질이 벌어지게 되면 네. 어찌 보면 넘어오는 그 병사를 보호하기엔 지휘관의 판단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지휘관이 현장에 뭐 가서 뭐 직접 법벽으로 끌어내렸다 어쨌다 이러한 논란도 되는데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지휘관이 작전실에 앉아서 지휘하는 거하고 현장에 앞에 나가서 지휘하는 거하고 문제는 분명히 판단이 다르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일단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유엔사는 비교적 잘 대응했다고 평가를 오늘 했습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오면 25살 오청성 병사는 사선을 넘은 겁니다. 사선을 넘고 마지막 중사 2명이 포복으로 구조하는 장면인데 이거는 CCTV가 아니라 TOD 영상입니다. 여러분 적외선 카메라로 찍힌 건데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김 교수님 아무래도 가장 논란이 많이 됐던 장면인데 저 쓰러져 있는 오청성 병사를 향해서 저희 부사관 2명이 낮은 포복 자세로 기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곧 오청성 병사를 끌어내는 모습인데 한 가지 더 논란이 됐던 건 저 뒤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대대장이 엄호를 하는 듯한 모습이 같이 찍혔거든요. 이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예, 그 대대장이 취한 조치는 잘했다고 봅니다. 정확한 명칭으로는 예. JSA 유엔사 경비대대 부대대장입니다. 한국군은 대대장인데 미군 오늘 공보참모 브리핑하는 거 보니까 유엔사 미군 중령은 대대장이라고 브리핑하고 예. 한국군은 데피티 버텔리언 커맨더 부대장이라고 번역하는데 지금 저 북한군 기순병사를 끌고 저게 뭐냐면 TOD라는 게 열상 장비라 해서 사람이나 동물처럼 열이 발생하면 저렇게 하얗게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야간이거나 숲이 고져서 안 보이는 지역을 저희가 TOD라는 장비, 열상 장비로 감시하는 거거든요. 지금 2명이 저렇게 앞으로 접근하고 있고 포복으로요? 포복으로 낮은 포복으로 한 명은 쓰러지는 게 기순병사고 저 뒤에 하얗게 왜 나무 옆에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우리 대대장이고 그 뒤에 안 보이는 지점에 미군 대대장이 전체 작전을 통제하고 잠시만요. 있고 김 교수님 여기 뒤에도 저희가 정지 화면으로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대대장 뒤에 대대장이 있습니다. 미군 대대장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미군 대대장이- 상당히 크게 잡아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그게 한 명인 걸로. 이 대대장 한국군 권대장 대대장은 말고 뒤에도 있고 예, 한국군 대대장은 이 전체 작전의 책임이 미군 대대장한테 있습니다. 예. 우리는 경계 병력을 제공하는 거고 그래서 한국군 대대장은 2가지 이 작전도 수행하는 걸 한국군을 지휘하면서 예. 이 기순 용사도 빨리 기순군도 끌어내야 되니까 저 지점에서 이 중사 2명에게 지시를 해서 그렇죠. 낮은 포복으로 가서 끌고 오라.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합참작전본부장 보고에 하면 저쪽 북한 사초수에서 감지되고 있어서 또 사격을 받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포복으로 간 거죠. 포복으로 갔고 저 대대장 뒤에는 미군 대대장이 있어서 전체 작전을 지휘하고 있고 저희도 전원 현재 투입한 상태고 알겠습니다. 아까 북한군 한 10몇 명 모였잖아요. 그럼 5분 대기 중에 현재 출동해 있습니다. 저희도. 그만큼 급박했던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이거
볼 때 우선 작전 지휘부터 하고 그 다음에 귀신 병사를 차단해냈던 것 같아요. 이제 완벽히 실체가 네. 이 TOD 영상으로 공개가 됐는데 이현정 의원 네. 이것만 갖고도 저희 권영환 중령이 얼마나 작전을 체계적으로 했는데 칭찬받을 만한데 일단은 직접 끌어오지 않았다. 이 부분을 애초에 이 정도 수준만 확인했으면 미담 논란도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처음에 군에서 좀 대응할 때 저는 좀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군인들한테 뭐 오지 말라, 뭐 누구 병사들한테는 하려고 했다는데 사실은 군은요 계급별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다 분담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장군이 가서 직접 구조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지휘부는 지휘의 임무가 있고 병은 병의 임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 그런 말은 제가 볼 좀 부적절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은 사실은 대대장 같은 경우는 작전을 지휘해야 할 임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사관들이 가서 이제 구해온 것은 잘한 일인데 사실 그게 조금 부풀려서 한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 저 영상을 보면 우리 군에서는 차분하게 대응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군이 또 추가적인 도발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있었고 자 그런 상황에서 병을 안전하게 일단 끌고 오기 위해서 중사 2명이 가서 직접 데리고 왔던 그런 것들 또 뒤에 이제 5분 대지기도가 출동을 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들 보면 일단 우리 군은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대응에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예, 김규 교수님 이제 어쨌든 오병사는 깨어났고요. 앞으로의 일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저희 영상에서 보셨듯이 북한 군인이 명백하게 군사분계선 넘었단 말이에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규제를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쉬운 대목이 워낙 급박한 상황에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 아까 뭐 김 대표님은 뭐 우리 초병이 우회를 안 받았다 그래서 유엔사 교전 규칙으로 봐서는 잘한 거지만 통상 우리 도발 일어났을 때의 국제 관습법이라든가 또 우리 인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비조준 경고 사격을 했거나 우리 땅에 떨어져서 우리도 비례해서 저쪽으로 쐈더라면은 조준 사격까지는 못 할 수 있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앞으로도 여기서도 판문점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점점 우리 측 배국 방송을 듣고 또 장마당 세대들이 우리 쪽을 동경하도 이런 사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거기 판문점에서 근무하는 군인들만 알지 저렇게 군사분계선이 명확히 표시가 안 돼 있는 것도 좀 어찌 보면 저 영상에서 드러나지 않는 문제 아닌가요? 아니에요. 근데 저기서는 보입니까? 그렇긴 한데 대충 다 알아요. 예. 대충 다 알게 돼 있고 저 건물 안에만 들어갔을 때 이제 서로 상대방 측 허락하에 우리도 그 건물까지 다 갈 수 있고 그런 건데 예. 저기서는 되게 늘 고정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우리 측도 알고 저쪽도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다른 데서는 문제가 안 되는 게 북측과 남측이 최하 1km 떨어져 있거든요. 기관총 사거리거든요. 예.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이 사건이 중요하냐면 이때 대응하는 거에 대한 것이 이것이 기준이 되면 앞으로 북한군이 우리 초병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으면 또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할 수 있는 이게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좀 선을 봐야 경고도 하고 위협 사격도 하고 경고 사격도 하고 비조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까 정말 우리 김민 논소리 의원님 정말 잘했는데 이상적으로 찌프가 돌진하면 그때 이미 비상 걸어가지고 전원 투입하면서 우리도 뭔가 대기태세를 갖췄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초병은 또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는가? 그 아쉬운 대목이거든요. 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우리 정부에서 뭐 대응 잘했다 칭찬할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앉아서 비판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항의 정말 실질적인 행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을 했지만 유엔사 교전 수칙을 좀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 이제 저런 일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 군의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이 교전 규칙, 예를 들어서 바로 예를 들어서 이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한다라든지 비례성의 원칙이라든지 그러니까 과연 유엔사 쪽에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 좀 기존같이 좀 개정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이 정전협정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지금 현재 전혀 지금 남북 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북한에 이런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저 앞에서 그냥 마이크를 통해서 북한 측에다 이야기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더 강하게 하려면 우리 측 유엔사 교전 수칙을 좀 바꿔서 앞으로 일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좀 북한 측에다가 명시적으로 밝히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날의 JSA 저희 CCTV 영상으로 네 구간에 걸쳐서 핵심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계속 함께해 주시고 나머지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